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2월 16일 쟁점. 오일, 천연가스 등 이 에너지 가격이 아마 지금이 역사적 고점일 가능성, 대략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구장창, 초반에는 서서히 언젠가 급락하면서 주구장창 우하향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지구의 총 에너지 수요는 서서히 증가하겠지만 그중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은 찔끔 증가하겠지만 그런데 총 에너지 공급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의 주역이 바로 천연 수소라고 본다는 겁니다. 즉 Natural hydrogen is about to change everything. 천연 수소가 전부 싹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의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더듬어 보고 여기서 에너지 투자 전략 장기 프레임을 설정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지구 최대 천연수소 매장지 바로 프랑스 로렌 지역이었죠. 그런데 오늘 기록이 변했습니다. MSN이 프랑스 클루빅닷컴 인용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 모젤 폴수빌의 지역에 지하 광산에서 메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레갈로르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 진행 중에 또 우연하게 세계 최대 규모 천연수소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즉 로렌 지역의 매장량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참여한 곳도 로렌 대학하고 CNRS하고 또 그 에너지 기업 이렇게 3자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지하 3,000m에서 그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 several hundred million tons of hydrogen. 밀리언 톤, 100만 톤 무더기가 several hundred, 수백 개 있다. 그러니까 수억 톤 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중에서 저거 전부 다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연 얼마나 저걸 그 시장에 팔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정밀하게 산수가 필요한 거고, 이제 그 채굴 기술도 필요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리의 브라케부구에서 지금 매년 5톤 수소를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5톤. 그래서 요걸로 그 포드차 엔진 요걸 개조해 갖고 그 이제 수소 엔진이 된 건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포드차 중고 엔진을 이렇게 개조한 겁니다. 그 수소 엔진으로. 그래서 30kW 발전기를 지금 10년째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천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때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0.5불 정도 이렇게 산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브라케부구에 그 드릴링을 한 30군데를 해서 다 이제 확인이 돼 갖고 매장량은 뭐 한 6천만 톤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데 문제는 말리 지금 정치 불안 때문에 저거 캔에서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소 시장 연간 한 1,200억 불, 1억 톤 소비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수소 가격 평균이 킬로그램당 1.2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이 아마 그레이 수소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레이 수소. 저 1억 톤은 좀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장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그 수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그레이 수소라는 거죠. 그냥 메탄을 개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 수소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1.1불 내외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싶은데 그래서 천연 수소는 현재 가장 저렴한 수소인 그레이 수소 대략 한 절반 정도 이하 가격에 그 원하는 만큼 즉 원하는 만큼 대량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 말은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대량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것은 천연 수소 시대가 확 성숙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0년 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수소 소비량 1억 톤의 대략 한 1%, 한 100만 톤 정도가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생수소, 메탄 개질한 그레이 수소 이런 거라는 거고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한 95, 6%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레이 수소는 수소 만들 때 탄소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이 대략 한 1%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현 상황에서 그 수소는 무탄소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수소는 탄소 배출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니까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 탄소 포집해서 묻어버리자. 이게 이제 그 CCS 산업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블루수소라고 이름 붙이는데 문제는 블루수소는 가격이 올라가죠. 천연수소에 대략 한 5배 정도 되지 않겠나. 그게 바로 그레이 수소에 CCS 비용이 포함된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연수소는 해마다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 25 million ton per year. 즉 해마다 2,500만 톤씩 새로 땅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다. 공짜로 계속 영원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제대로 된 수소정을 딱 발견하면은 푼에도 또 채워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금알 낳는 겁이가 아니고 황금 수소 낳는 겁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수소정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말리 그 브라케 부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발표한 거 작년에 발표한 자료 보면은 지구 전체에서 지금 그 퍼낼 수 있는 천연 수소량이 대략 한 1조 톤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해서 이제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인데 다른 데보다도 지금 프랑스에서 대규모 천연수소 매장지가 지금 연달아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그 로렌 지역에서 그 발굴된 거 그게 세계 최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젤 지역으로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땅이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프랑스 정책이 축복받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마크롱 정부가 프랑스를 수소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엄청난 돈을 지금 수소 산업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천연수소 탐사 개발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메가 펀딩 하겠다는 겁니다. 수소 산업에. 이제 이런 말과 함께 진짜 중요한 것 프랑스가 정책을 바꿨다는 겁니다. 정책을 바꿨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프랑스에서 수소 탐사를 허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EU 국가들은 화석 연료 탐사 지금 불허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법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수소는 화석 연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법 때문에 수소 탐사도 지금 공식적으로 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아라곤 기업이 그 피레네 산맥 인근에서 대략 한 1억 톤 정도 되는 수소 매장지 확인하고도 구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 법이 안 바뀌어서. 그런데 프랑스 같으면은 법을 바꿔서 현재 총 5개 기업이 수소 탐사 허가를 받아서 지금 프랑스 곳곳에서 탐사 중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런 그 프랑스 정책 때문에 대규모 수소 매장지 지금 연달아 발견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프랑스 땅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 프랑스 정책이 축복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프랑스의 수소 탐사 기술 상당히 뛰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기업 아라곤이 허가가 안 나서 그러니까 수소는 분명히 그 화석 연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 탐사 불허하는 그 법 때문에 그 수소 개발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아라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고 피레네 산맥의 그 스페인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이 스페인하고 프랑스 그 경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의 프랑스 지역. 그러니까 이제 피레네 애틀랜틱 인근. 거기서만 지금 3개 회사가 탐사 중이라는 겁니다. 또 TBH2 아키텐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45-8 그랑리우라는 회사, 스토랑지라는 회사 이렇습니다. 이 3개가 그 지역 그 지금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질 구조가 그 아라곤이 하는 그쪽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대규모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다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숏마인이라는 회사가 프랑스 중부 푸이드돔에서 수소 탐사를 다 허가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FDE라는 회사 로렌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소 탐사하는 것은 전부 다 헤륨 탐사도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또 6개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6개 기업입니다. 18개 수소 탐사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거죠. 호주도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면적이 대략 한 37%를 지금 파디비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그 골드 하이드로젠 여러 번 그 영상으로 소개했던 그 캥거루 아일랜드 위에 있는 요커 반도에서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죠.
미국도 뭐 콜로마, 하이테라, NH2E 이런 여러 기업들이 지금 그 미국 곳곳에서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죠. 지구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석탄, 석유, 메탄 합친 겁니다. 160억 톤 넘지 않습니다. 뭐, 21년보다도 22년이 조금 는 것 같지만은, 뭐, 크게 보면은 변화도 없잖아요. 그냥 160억 톤 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 메탄 소비량은 석유 환산 톤으로 제가 환산을 했습니다. 원초 데이터가 엑사주울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걸 석유 환산 톤으로 제가 환산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석연료 사용량이 160억 톤 지금 넘지 않는 상황인데 해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추세에 따라서 총 화석연료 사용량 증감하겠죠.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 즉 수력, 태양광, 풍력의 에너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원자력도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거 다 고려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과거 50년간의 역사적 고도 성장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고요. 지금부터는 저성장 시대 진행되기 때문에 총 화석 연료 사용량 160억 톤 저기서 증가할지도 의문이고 증가한다 하더라도 찔끔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석탄 사용량은 우선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원천에서 석탄을 먼저 아웃시키는데 결국 가스가 석탄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적으로 천연가스 사용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 저런 수요 공급 균형 상태에서 현재 오일가스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일가스 가격 장기 추세 한번 보시죠. 장기 추세입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메탄가스 가격이 좀 내린 것은 의외로 지금 추위가 없다는 거죠. 너무 따뜻해서 겨울에 난방용 LNG 가스 수요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추위 대비해서 가스 재고를 엄청 늘려놨는데 지금 그대로 창고에서 지금 썩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내린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 장기 추세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인데 수소가 메탄의 2.6배, 석유의 3.1배, 석탄의 5.3배입니다. 그림처럼. 이거 보면 이제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라는 점에서 수소는 매우 우수한 땔감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리튬이온 배터리 저거는 에너지원으로서는 그냥 낙제입니다. 낙제 저거는. 열등제 중에서도 최악의 열등제입니다. 가장 먼저 아웃시켜버려야 합니다. 저거. 수소 엔진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싸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땔감이 지금 시장에 공급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수소 싸잖아요. 수소가 비싸다면은 시장에 뿌리 내리기 힘들죠. 근데 싸잖아. 위에서 본 것처럼 너무 싸잖아. 천연수소인데 너무 싸잖아. 그런데도 우수하다 이거죠. 이게 싸고 우수한 제품이 대량 새로 공급된다. 에너지 시장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급 늘어난다고 수요가 늘지 않죠. 농산물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즉 가격 탄력성 매우 낮다는 겁니다. 싸다고 필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비싸다고 사용 안 할 수 없는 게 에너지 아닙니까? 식량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싸다고 밥을 뭐 2그릇 3그릇 먹습니까? 비싸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그렇잖아. 싸도 필요한 만큼, 비싸도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하는 것. 그게 밥인 것처럼 또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에는 천연수소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겠죠. 단기에는. 근데 이게 서서히 공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이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파내면 돈 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구촌의 총 에너지 공급은 이제 앞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총 에너지 수요는 그다지 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존 에너지 가격은 세월이 충분히 흐른 후에는 수소 가격을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그 가격 질서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싸면 안 사지 뭐. 어차피 뗄감인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그 에너지 가격은 세월이 충분히 흐른 후에는 대폭락해야 되지 않겠나. 반의 반토막 수준도 가능하지 않겠나. 브렌트유 10불 이하 시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싹 바꾸는 이 행진, 예. 천연수소가 모든 것을 싹 바꾸는 이 일이 이미 시작됐다 이거죠.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초반은 매우 서서히, 그러니까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아주 더디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를 요 사례를 한번 보시죠. 요 사례. 지금 프랑스 정부가 그 TBH2 아큐테인한테 천연수소 헬륨 요 탐사 허가를 부여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 허가권 이름이 소브 테르 H2 요런 그 이름입니다. 소브 테르 H2. 이게 바로 피레네 아틀랜티코 지역에서 한 225제곱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탐사 허가해준 면적이 거기서 이제 수소, 헬륨 이런 관련 물질을 탐사하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처음에는 주로 이제 지진파 조사부터 한답니다. 저 지역에. 예? 지진파 조사. 그러고 나서 한 2, 3년 허가되고 나서 한 2, 3년 후부터 드릴링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천천히 진행됩니까? 드릴링. 예.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수소가 확인되고 또 더 올려서 수출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대략 최소한 4, 5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천연수소가 시장에 나올 일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서서히 진행되는데 저는 이게 결코 긴 기간이 아닌 거 아니냐, 매우 짧은 기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게 수출이 이제 시작되기만 하면은 세상 싹 바꾸는 일이 본격화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에 반영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에너지 투자 전략의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저런 오일, 가스, 이런 또 선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또 일정 구간 만약에 상승한다면, 그러면 반등시마다 봐서 숏플레이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주구장창 숏플레이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